오늘 벌써 3주 차네요. 마지막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다들 목표하신 바를 잘 이루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에 일반 문제 10,000명 만들기를 완료를 했는데 다시 또 역시 열정이 좀 식어버리니까 또 확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진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 나름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간략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달성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고민해볼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호별님 들어오셨네요. 모호별님 안녕하세요. 일단 3주차 이 성과를 한번 또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1주차야. 이게 먼저 이유 숫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3주차에는 이제 증감이 이 정도 됐다라는 건데 84명, 361명 다 증가했죠. 이유 수는 당연히 뭐 거의 감소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한계화미님 지금 웃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당연히 한계화미님 뭐 별도로 이웃을 추가하는 활동을 그렇게 많이는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그러니까 증감은, 그러니까 이 증감의 파란색은 그 전주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 손블리님, 나봄님, 한계화미님, 습관의임님, 재택하는 약사님이 2주차에 비해서 이웃이 좀 많이 증가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 빨간색은 이제 2주차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최초 대비해가지고 현재 3주 동안 하면서 얼마나 늘었는지도 체크를 해봤는데, 다 증가는 했는데, 이제 크리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명이 넘어갔죠. 처음에 이제 3,200명이었는데, 지금 4,200명까지 이제 와, 1,000명이 넘어간 거죠. 네. 와. 습관의님은 뭐 더 많이 늘어났죠. 2,900명으로 시작했는데, 4,300명까지 이웃이 늘어났으니까, 벌써 이제 1,300명이 늘어난 거죠. 3주 만에 1,300명이니까, 주마다 400명 정도씩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대부분 이제 600에서 800, 600, 600, 900, 700 이 정도고, 이제 그 미즈프라님이랑 상계화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활동을 이제 지금 현재는 뭐 별도로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수치라고 보여져요. 저도 아예 이유 추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웃 추가를 전혀 하지 않는데 이웃이 좀 늘어나는, 그러니까 나를 이웃으로 추가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차별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유의미함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서로 이웃 신청을 막아놨어요. 어차피 제가 5,000명이 넘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웃을 서로 이웃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서로 이웃이 안 되네, 그럼 이웃으로라도 추가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5,000명 차고 나면은 아예 서로 이웃을 차단해 놓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증가율도 이제 보시면 모호별님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요. 100% 넘게 증가했죠. 그리고 재테크하는 약사님도 증가율만 봤을 때는 127% 이렇게 최초에 비해서 많이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장관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도 체크를 또 해봤죠. 마찬가지로 이 전주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는 걸 봤을 때는 손블리님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방문자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전주에 비해서 많이 안 늘어났고, 절대치로 봐도 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늘어났지만, 나봄님도 꽤 늘어나고 크리스탈님도 늘어났지만, 대부분 이제 절대치를 봤을 때는 많이들 이제 안 늘어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3주차가 돼서 마인드에 문제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빠졌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처음에 내가 가졌던 마인드를 지금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저도 이제 매일 그 여러분의 블로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 좀 그 힘이 약해지신 건가? 그 동기부여가 이제 조금 약간 또 떨어지신 건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포스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글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예전엔 전에는 이제 2개씩 2개, 3개 쓰셨던 분들도 이제 1개 막 이렇게 근근히 써 가시는 이제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도 3주 차에 접어들면서는 동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진짜 한 달 동안 1일 포스팅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다라는 걸 또 아마들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이제 최초랑 대비했을 때는 나봄님이 엄청 많이 증가를 하셨죠. 처음에 700명대였는데 지금 2,300명대까지 오르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다 많이 오르시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0,000명을 넘어가지고 3,000명 정도 이상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크리스탈님도 꾸준히 올랐으니까 548명. 나머지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최고치 맥스 값으로 했을 때 많이들 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 다음 주 차에는 또 방문자 수가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습관님은 300명 이제 돌파하셨더라고요. 목표 300명이셨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목표 하신 것들 이제 조금씩 달성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크리스탈님은 5,000명이 목표였는데 약간 지금 목표에 좀 지금 이제 아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자기의 목표한 거를 바라보고 마지막 다음 주가 이제 한 주 남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누누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게 오른다라는 게 이제 동기를 계속 내가 부여받기 위한 목적이니까. 손블리님이 5,000등 정도로 많이 올랐고, 모모별님도 1,600등, 그리고 한계맘님도 628등. 2주차에 2주차에 비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계맘님은 이제 좀 빠지긴 하셨었는데 지금 다시 상승세에 있으시니까 끝날 때는 그래도 그 순위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근데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그 인플루언서 운영을 했을 때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진짜 그 순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쿠어스님 같은 경우 일단 그 처음에 순위 안 잡혔는데 이제 50만 등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이제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매일 글 2개씩, 1개, 2개씩 쓰고 계시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듯이 이거는 키워드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을 지금 또 요즘에 조금 감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키워드를 분석한 글쓰기를 쓰시면 이 순위가 또 분명히 올라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습관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57만 등이었는데 10만 등까지 올라오셨으니까 이거 증가율이 이게 그게 잘못 들어간 것 같네. 네,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나게 큰 상승폭을 보여주셨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그냥 2배를 거의 목표로 하거든요. 2배, 2배까지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순위가 안 잡히신 분들도 통상 1일 포스팅을 꾸준히 하면 한 15만위 이내로는 거의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코스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 주차에 그 스파트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지택하는 약사님도 이제 좀 안 들어오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순위가 올라갈수록 그 순위가 올라가는 상승폭은 당연히 줄어드니까 여기 이렇게 최초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손블리님 5만 등에서 4만 등, 스페스탈님 11,000등이었는데 7,000등, 버스님은 이렇고, 나봄님도 10,000등이었는데 7,000등, 모모별님 11만 등이었는데 74,000, 5만에 4만 이렇게 다 앞자리가 대부분 이제 바뀌었거든요. 삼계맘님 안 바뀌셨지만 재테크 약사님도 그러시고 혜정마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그 방향성을 바라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내 블로그가 일단은 좀 느리더라도 성장은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블랙키위에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그 전문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전문성.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분을 이렇게 해봤었는데 저는 전문성이 그냥 높음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높음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손블리님 거 해볼까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좀 애매한데 이렇게 매우 낮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전문성은 주제별 관심사의 뭐야?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한 주제에 집중하여 콘텐츠를 생산할수록 높아지게 되며 이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인 C랭크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그러니까 밝히진 않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글을 발행할 때 선택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블랙키위에서도 요거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자기들만의 그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보니까 상계마매님은 이게 매우 높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높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크리스탈님이 매우 높음으로 나오셨나? 이 크리스탈님은 저거 바뀌어가지고 제가 뒤에 아이디를 외웠습니다. 네. 높음으로 이렇게 높음으로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낮음으로 현재 나오는데 아마 이게 블로그 운영 기간이 또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부분도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입니다. 블랙키가 조금 더 일단은 이 사이트가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좀 더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참고하면 좋은 지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순위를 살펴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스탯들에 비해 가지고는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오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만족스러우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불만족스러운 분도 있으실 건데 여기서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순위가 빨리 오르고 누군가는 또 순위가 안 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오르지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은 왜 빨리 오르고 나는 왜 안 오르고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데 저 사람은 빨리 오르고 나는 안 오른다라는 관점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빨리 오르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안 오르는 데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는 방법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게 좀 순위 잘 오르시는 분들 보면 저분은 왜 순위가 잘 오르지? 아니면 저분은 어떻게 방문자가 이렇게 많이 늘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민해 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또 읽으려고 하니까 표현이 이상하네요. 글쓰기 습관이 익숙해졌는가? 습관이 익숙해진다? 이거 표현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는가인데, 그러니까 글 쓰는 거는 언제나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데 그리고 이게 즐거운가라는 건데 이제 지난번에 그 2차 코칭을 하면서 습관의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약간 즐기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혹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아니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없지는 않을까. 우리 재테크하는 약사님이 지금 한 번도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으셨었는데 재테크하는 작사님은 또 별도로 지금 블로그를 2개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 서브 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글쓰기는 쉬운데 이게 뭔가 욕심이 생기면 글 쓰는 게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 또 협찬 글을 쓰는데 협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서 밥을 먹는 것에도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고 굳이 안 가도 되는 식당을 가야 되는 스트레스들도 생기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일단은 글을 쓰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한 루틴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즐거움은 그거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경제 용어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5개씩 제가 여러 가지를 요소를 처음에는 뉴스에서 이제 키워드를 골라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하냐면 전략을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길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키워드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아마 조금 아마 상계맘님은 아실 건데, 개념을 약간 개념 설명을 궁금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글을 이 하나의 키워드로 쓰기에는 좀 약간 쓰기 어려운 글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이제 키워드들을 다 골라내 버리는 거거든요. 경제 용어에서도 경제 용어로 해 가지고 키워드 5개를 그냥 한꺼번에 써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글 하나로 써 가지고 빌라주택 담보대출, 빌라매 아 이건 아니고요. 경제 용어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푸순위 대출, 대만 갓권, 아베노믹스, IPEF, 시세 차익,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도 쓸 수 있기는 한데 쪼금 글 쓰는 게 애매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5개를 그냥 묶어 가지고 키워드 챌린지를 다 도전하니까 글 하나로 5개 도전해 가지고 지금 다 1 등한 거거든요, 이게. 다 1 등을 먹었으니까 다 상위 노출되는 거예요, 이 키워드 5개를 묶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할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는 공부도 하고 키워드도 상위 노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개념.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재미도 있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경제 용어들을 요약하는 거. 이게 재밌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상계마미 님은 매일 아침에 이제 얼굴을 보면서 미라클 모닝 같이 하지만 항상 저는 1 번으로 쓰는 게 저 글이거든요. 경제 용어 공부 5개 뽑아 가지고 글 쓰는 거. 처음에는 한 30-40 분으로 무조건 쓰려고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저 글 쓰는데 이제 1 시간 넘어가더라고요. 저 개념을 또 공부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나름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즐거움을 계속,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다 보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블로그 운영하시다 보면 인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을 해 보면서 즐거움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푸어스님 잠깐 얘기 나눌 때 MZ 세대 관련된 키워드들도 알려드렸을 때, 예를 들면 뭐 상위에 노출되셨었고, 그다음에 송도 대장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또 이거 되는구나 해서 발굴하셔 가지고 또 글을 쓰셨는데, 아까 보니까 또 5 등으로 노출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분석을 해 보고 내가 또 그렇게 써 보고 상위 노출이 되고, 이런 즐거움과 이런 약간 짜릿함을 느끼게 되면은 블로그를 또 꾸준히 운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내가 이제 마스터했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시는 노력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모별님은 글 쓰는 거 요즘에 즐거우신가요? 요즘에 그 낭독도 시 낭독도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요즘 블로그에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어떠세요? 리뷰수 많이 늘어나셨던데. 제가, 네, 그 고민도 좀 요즘 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 문화책 분야 쪽으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래 일상으로 구분을 했다가 문학책으로 해서 뭔가 책 리뷰나 문학 관련된 거, 그리고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에세이 같은 거 작성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이제 저도 글쓰기 서적 같은 거를 보면서 쓰려고 이렇게 음. 그런 컨셉으로 이제 잡았었어요. 그래서 문학책으로 카테고리를 바꿨던 건데, 제가 일상으로 다시 카테고리를 또 바꿨거든요, 최근에. 아. 한 며칠 전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슬럼프 같은 게 왔어요, 저는. 저는 원래 되게 블로그 하는 거 마냥 재밌게 즐겁게 했었거든요. 뭔가 부담이 전혀 없이. 사실은 언젠가 블로그로 뭐 '수익도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뭔가 '지금 당장 내야지.'라는 생각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는 성장하면서 나도 성장해야지.' 약간 이런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다가, 제가 문학책으로 이렇게 딱 정하고 목표를 했던 게 '하루에 하나의 에세이를 쓰자.'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루 에세이를 쓰다가 그게 저한테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냥 즐겁게 일일 1 블로그를 어떻게든 어떤 거라도 올리고 내가 어디 갔다 오면 그거 올리자 했을 때는 부담이 안 되다가 글을 어떤 주제에 맞춰서 완성도 있게 쓰자라고 하니까 그 글을 쓰는 시간이 한 편 쓰는 데만 막 3-4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수정만 진짜 막 20 번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도저히 나중에는. 사실은 그걸 8번 올리고 지금은 쪼끔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걸 부담을 느껴서 못 올리고 있으니 그냥 이제 편하게 일상글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상 분야로 다시 바꾸니까 그러니까 내 소소한 얘기를 쓰면서 또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쪼끔씩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운영을 하다가 또 힘들어요. 그럼 아니지 이게 맞아. 이렇게 또 쓰다가 근데 이게 이렇게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이 반복돼요. 그 사이클이. 좀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었어라고 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미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사실 뭐 고민해 볼 문제 두 번째는 "번아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번아웃이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지금 글쓰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나의 이 동력이 대부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의 한계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이 사실 한 달만 이렇게 글쓰기를 열심히 하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는 게 이 커리큘럼의 목적이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이 커리큘럼의 목적인데 한 달이 딱 끝나고 나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좀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난 기수에도 이제 20명 넘게 같이 하셨다가 이제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예전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지 순위랑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체킹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많이 없어요.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달 딱 끝나고 나서 쉬어 버리면 못 해요. 그러니까 딱 끝났다. 이제 한 달 한 1일 포스팅 힘들었어. 오케이. 나 잘했어." 하고 딱 멈추면은 그다음에 다시 시작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이제 저희가 일 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그거를 생각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딱 끝나는 순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좀 글쓰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이거를 꾸준히 이어갈 것인지를 지금부터 좀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또 여기 3 기에 참석하셨던 크리스탈 님이 있으시니까 크리스탈 님이 3기 때도 성적이 좋으셨는데 지금 4 기까지 참석하시면서 또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데 크리스탈 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도 사실 약간 번아웃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제가 11월에 조금 장기간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1일 1포를 못하게 되면, 그냥 이게 다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포스팅이 전부 다 지금 예약 발행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진짜 정말 진짜 정말 제가 지난주랑 첫 주는 되게 톡을 되게 열심히 하고 우리 이웃님들 방문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일본어로 글 쓰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밤이 되면 한번 잠깐 나타났다 이랬잖아요. 진짜 톤아웃으로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쓰다 보니까 저도 제가 쓰고 있는 거가 어, 썼던 걸 또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약간 마케팅 대행사처럼 해야겠구나. 1일 1포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일단은 하나가 들었고요. 이제 다시 12월 달로 돌아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정보성 블로그 위주로 쓰고 있으니까 키워드
가 중심인 거고 사실 에피소딕한 하루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쓰는 것보다 내가 키워드를 골라서 쓰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럼 사실 저는 계획을 할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니까 약간은 그거는 좀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뭐 7일이면 4일은 정보성 키워드로 하고 3일은 그냥 일상 속에 있는 거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계획을 어느 정도 좀 짜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짜야겠다는 생각이 또 하나 든 거는 이걸 쓰는 게 맞아라고 결정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사실은 닥치고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 키워드가 맞냐 아니냐든 쓰기로 결정했으면 무조건 써야 되는데 막 쓰다 보면 이거 그냥 쓰지 말까? 이렇게 약간 되게 막 어떤 것들은 너무 막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내가 처음에 레퍼런스 참고했던 얘기에는 이 얘기가 맞는데 자꾸 논문을 찾으면 찾을수록 얘는 왜 이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 얘기가 너무 쓰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케팅 대행사들은 다 그날 그 에이전시 그 관님이 원하는 거를 써주시는 것처럼 저도 만약에 일일 일포를 의무감을 갖고 하는 일일 일포라면 약간 그런 마인드를 장착해야 되는데 약간 이번에 좀 질린 게 좀 있어서 네, 저도 이제 12월은 그래서 좀 키워드 계획을 좀 어느 정도는 세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아까 불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이제 전체 방에다 불체를 왜 하세요? 여기 누구 올리셨었는데 네. 저는 약간 불체 탈출구 같은 게 다 정보성 키워드만 쓰고 있으니까 약간 되게 가벼운 포스팅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포스팅을 쓰려는데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인플루언서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걸 가볍게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시 키워드 분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좀 가벼운 키워드랑 좀 하는 거를 좀 계획을 좀 세워야겠다.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지만 약간 계획을 세워서 발행을 하는 걸 해야 번아웃이 안 오고 이게 맞냐 안 맞냐를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지리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계획하고 하는 거 좋죠. 저는 사실 저도 잘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나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한 3일 정도 앞서 나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쓰고 있는 글은 5일 뒤에 발행하는 글이 돼야 되는 그렇게 살면은 내가 오히려 좀 더 왜냐면 나는 매일매일 글을 쓰잖아요. 쓸 거야. 근데 내가 5일치를 미리 여유를 두고 이제 앞서 나가는 5일 뒤에 발행될 글을 쓰고 있으면은 사실 그 하루 이틀 정도 내가 쉴 수 있거든요, 좀 힘들면. 근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저도 이제 글을 하루에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앞으로 내가 어떤 글을 쓸까 고민하지 않는 그 소재를 빨리 정하는 거가 매우 중요한 문제여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저는 하루 4개 글을 쓰는데 지난번에 어떤 루틴으로 쓰는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연말정산이 이제 끝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말정산 시리즈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는 뭐를 할까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좀 부동산 쪽으로 제가 공부를 해 보려고 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거를 또 처음부터 좀 한번 그거는 그때 기준이 없어 가지고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이거 풀어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시리즈물을 내가 좀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거 내 지식을 정리하는 그 차원에 있어 가지고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푸어스님 같은 경우라면은 판테크 하는 방법들을 1 부터 10 까지를 내가 내 블로그에 쭉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떤 게 되냐면 내가 뭔가 전자책이나 이런 걸 쓰려고 할 때 이미 그 나열돼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거기서 쪼금 각색을 해 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정리해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처음에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글을 제가 썼던 거를 카테고리화 해 가지고 이렇게 쫙 리스트화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게 하나의 엄청난 정보가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말정산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리즈물로 한번 엮어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계화면 님도 지금 견종백과에 대해서 이제 쭉 쓰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에 엮으면은 또 하나의 뭔가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이제 글 쓰는 것에 대한 이제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습관의 님이 최근에 그 뭐냐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뭐냐 어떤 글을 쓰려고 그 책에 관련 내가 책 읽은 것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부자 되는 방법 뭐 그거에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어떤 키워드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드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글마다 목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을 많이 적는 글은 키워드 분석을 크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이제 사람들한테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키기 위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쓰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을 굳이 하지는 않는다. 한번 쓰고 번쩍하고 죽는 글이지만 그래도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향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그거 가진 사람인지 이해를 하니까 내가 다음에 또 쓴 그 글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습관님이 그 이후로 그 글을 이제 또 쓰셨잖아요. 습관님 그 부자의 그릇 관련된 리뷰를 쓰시면서 그 글의 반응은 키워드를 거의 이제 키워드는 신경 안 쓰시고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나요? 네. 그 글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근데 늘 항상 그 자기계발서를 저도 이제 섞어서 경제 분야를 쓰는데 반응은 좋아요. 항상 이웃분들의 반응은.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정보성 글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글을 썼을 때 반응이 더 좋고 이게 마인드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근데 이제 유입은 전혀 안 됐죠. 예, 유입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너무 힘들게 글을 막 쓰면 이게 이제 진짜 뭐 소재가 없어지거나 그다음에 쓰고 싶은 글은 이건데 또 이걸 막 공부해서 쓰려고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렇게 한두 번씩 자기계발서나 독서를 편하게 쓰는 게 되게 힐링이 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키워드 분석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더 좋아요. 그게 진짜 아까 크리스탈 님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성 글만 계속 쓰면은 힘드니까 이 글이 나가 탈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글들이 이제 한 개씩 들어가면은 나도 글을 쓰는데 부담이 없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라는 사람을 좀 브랜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글의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보성 포스팅은 검색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키워드를 분석하고 하는 거는 내가 유입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그런 나의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적는 거, 뭐 불체 주관일기에 대한 걸 쓰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그 표현을 해줌으로써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나의 블로그에서 이제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나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사실 좀 다르죠 느낌이.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플루언서 그거 관련된 막 쓰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막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그것도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또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네.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이제 브랜딩을 또 해 나가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민해볼 문제는 파레토의 법칙이거든요. 파레토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에 예를 들면 매출을 올리면 그 80%의 매출은 굉장히 잘 나가는 상품이 다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의 매출, 그 수량이 적어도 잘 나가는 애의 매출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개의 항목이 20%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부자 이런 것도 똑같잖아요. 전 세계 상위 몇 %의 부자들이 전 세계 그 돈에 엄청나게 많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러닝메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 이거는 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런 개념은 아닌데 예를 들면 10명이 하면 결국에 2명은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진짜 좋은 성과를 내고요. 나머지 이제 그 80% 정도는 그냥 이게 평범하게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뭘 하든 어떤 강의를 듣든 뭘 하든 나는 무조건 상위 20%에 내가 들려고 노력만 하면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든 어떤 걸 하든 나는 상위 20%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물론 그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어떤 목표했던 것에서 그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마인드를 좀 안 가지고 있으면 보통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막 좋은 성과를 막 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시작할 때도 한 40명 정도가 같이 시작했는데 그냥 뭐 나는 막 뭐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일단은 열심히는 하는데 막 엄청 잘하고 이 집단에서 내가 막 엄청 잘해가지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막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좀 게을러지기 위한 합리화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려면은 내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있다고 하니 그냥 나는 무조건 상위 20%의 성과를 내는 어느 집단을 가든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1등부터 10등까지 뭐 순위를 매기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앞에 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못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코스님 이야기를 지금 코스님한테만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코스님? 상위 1%의 부자이신 건가요, 지금 혹시?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 파레토의 법칙 얘기하시니까 제가 상위 20% 안에 들려고 생각을 별로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키워드 검색에 대해서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남은 한 주 동안 네, 스피치를 좀 올려서 상위 네, 20%는 안 들더라도 또 이번 기수 아니고 뭐 다음 네. 기수에 또 들어도 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상계마미님한테도 또 이야기를 안 드렸었네요. 상계마미님은 인플루언서랑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인플루언서 순위도 많이 오르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포를 가지고는 약간 뭐 부족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현재 느끼고 계시는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저는 사실은, 블로그를 2년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하다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당장 순위가 오르거나, 뭐, 방문자가 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꾸준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뭐 정말 뭐 한 달 후가 될지 10달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은 성과가 좋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비록 뭐 이렇게 순위가 그닥 좋진 않지만 저는 되게 의미 있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사실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약간 흐트러졌었는데 마지막 주를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상계마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아침에 미라클 모닝 가면서 이야기를 같이 또 나누고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 그 기수하면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이야기 아침에 간단히라도 되게 나누는 거. 좋아요. 미라클 모닝. 예. 그냥 음.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셨던 그거 저 많이 생각했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내일 죽어도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거 엄청 와닿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며칠째 물어봤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예. 스티븐 잡스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좀 와닿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아무튼 네.
그러면은 일단 한 분씩 또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습관님은 지난번에 코칭을 하면서 그 키워드를 제가 한번 이제 전달을 드렸었는데, 그 습관님 제가 그 뭐냐 채팅방에 이야기 드렸던 거는 제가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강제성을 띠는 걸 제가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키워드를 드렸으니까 이걸로 쓰세요. 약간 이걸로 써가지고 상위 노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좀 하는 스타일이 못 돼서 그래가지고 쓰시면은 좀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하는 건 이제 제가 키워드를 잘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의미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당연히 저는 이제 쓰시면 쓰시고 성과를 또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은 아,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가 느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글 썼어요. 아 글 쓰셨어요? 썼는데 네, 이 걱정이 그 네. 용산 키워드가 네. 지금 너무 이태원 때문에 아, 상관은 없겠지만 네. 살짝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 우선 쓰긴 썼어요, 지금. 내일 원래 업로드를 할 생각으로 오늘 썼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해주신 그대로 아무튼 제가 잘 네. 그래서 그 네, 결과를 테스트를 한번 저도 해보고 싶어서. 네, 네, 저는 또 이 블러메일을 한 이유가 네, 그 나름 강제성과 그 당근과 채찍을 받기 위해서 한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편하게 그래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게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예, 네. 강하게 내가 그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 드렸던 부분이어가지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벌써 이제 10시 20분이 됐네요.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제가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에 이 마지막에 넣은 그 시였거든요. 좋더라고요. 저는 이 시가 이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모호별님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모호별님의 그 소울을 담은 그 시 낭독을 이걸로 저희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아, 너무 부담 드리는 건가? 해볼게요. 네. 아, 네네네. 네. 네.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문용식. 누구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실패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갈짓자로 좌충우돌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힘이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해라. 세상에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힘든 부탁 드렸는데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글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도 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진짜 남은 한 주가 남았으니까 아쉽네. 저도 약간 좀 나태해졌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들이 마지막 주차 그 다음 주 주간 결산할 때는 있었으면 좋겠다. 목표 한 발을 다음 주는 다 이뤄야 되는 시기잖아요. 저희가 일단 마지막 주차니까 그래서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정말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로 3주차 주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월요일 힘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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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